네,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홍은정 선생님 접속하셨습니다. 네, 아유,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매번 참여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차차 이제 다들 바쁘신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참 무리인 시간인 줄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시간을 기약하기에는 다들 일정들이 바쁜지라 저희가 6시 반부터, 4시 반부터 6시라는 시간을 어, 정해서 벌써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이제 주소원 선생님의 3번째 강의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꽃이라고 얘기하는 총회와 그다음에 이제 정관을 이해하고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창업교육도까지 살짝 가미된 그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어서 좀 쌤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했는데 차차 들어오실 거라고 믿고 일단 주 선생님의 3번째 강의 오늘 모의 학교협동조합 만들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중간중간 또 여러분들 얘기도 나누고, 지금 장유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들어오신 분 말고도 줌으로 녹화해서 또 듣는 분도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성원 선생님이나 박선윤 선생님 같은 경우에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하고 또 한 40분 수업하고 10분 쉬었다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공유를 해서 음, 잠시만요. 이게 거의 2개가 잘못 들어가 있네. 네, 보이시죠? 오늘 주제가 이제 모의 협업동자 만들기로 돼 있는데 주로 지난번에 사업 계획서에 이제 사업 아이템 부분들은 했었으니까 주로 정관에 대한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고요. 그동안 얘기가 안 나왔던 그리고 뭐 총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장 이사님이나 연접 이사님이 훨씬 더 잘 아시니까 제가 이제 몇 개만 얘기 드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될지 그런 거를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 내용은 모의 정관 이해와 작성, 또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모의 창립총회 이해와 작성, 그다음에 이제 창립총회 준비와 운영, 창업교육 이런 내용으로 이제 돼 있고요. 정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지만은 또 실제로 정관을 꼼꼼하게 들여다본 분이 많지는 또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충북고에서 학생 조합원들하고 교사 조합원 그리고 지역 주민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정관을 1조부터 마지막 조문까지 같이 읽자고 그러셔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 실제 학교에서도 같이 읽는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다 볼 필요는 없고 몇몇 중요한 부분을 강약 조절해서 보면은 또 한 1시간 반 정도면은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줄여서 하고요. 여러분 학교협동조합의 정관들을 한번 뭐 1시간 반이니까 2교시 정도로 나눠서 학생들하고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모르는 단어도 밑줄 쳐서 찾아보고 또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논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정관 규약 규정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관하고 규약을 묶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총회에서 의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묶을 수 있는 게 규약 규정을 묶을 수 있는데 왜냐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적으로 또 공시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등기 변경 특히나 이제 정관에서 사업의 종류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타 내용들을 바꾸게 될 때 정관 변경을 하게 되면은 총회도 다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변경 등기를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반면에 규약하고 규정은 따로 이렇게 신고 인가가 필요가 없고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은 규약보다도 더 경미한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이제 결의가 되고요. 뭐 인사 규정이라든지 근무 규정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약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 탈퇴 제명에 관한 규약이라든지 뭐 선거관리 규약, 위원회 규약 등이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규약 규정 이렇게 꼼꼼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여러분 협동조합의 뭐 10대 원칙 이 정도까지라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좀 정관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하고 표준 정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한다면은 그 밑에 규약 규정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규약 규정했을 때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고 조항들을 다 만들려고 하면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는 뭐 묶음으로 해서라도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뭐 10대 원칙 예를 들어서 뭐 회의 시간에 뭐 5분 이상 늦지 않기 뭐 이렇게 좀 그라운드 룰 같은 거죠. 그런 거를 만드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협동조합을 그래서 이제 규칙과 모임으로 또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이제 이 부분에 해당하고요. 계속 나왔듯이 협동조합은 공통의 필요, 그리고 공동의 사업, 그리고 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즉 이거를 결사체라고도 이제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어소시에이션 그렇죠? 이 결사체의 주요 특징이 뭐다? 바로 규칙과 회의 내지는 이제 모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암기 방법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협동조합은 필사적으로 규모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필사 규모 이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한번 외워봐라 이렇게까지 좀 주의식 교육을 해보고 있고요. 이 규칙이 바로 이 정관에 해당하게 됐고 오늘 얘기할 총회가 바로 이 모임 내지는 회의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관에 앞서서 이 정관의 바탕이 되는 협동조합 기본법부터 좀 체계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총 7장 119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크게는 이렇게 파트를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일반 협동조합 파트가 제일 많이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회,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그리고 총칙, 고칙, 벌칙, 부칙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학교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니까 이 부분을 봐야 되긴 하는데 대부분의 조항이 사실 일반 협동조합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배당이 금지돼 있거나 뭐 일부 빼고는 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일반 협동조합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거의 준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법을 뭐 꼭 꼼꼼히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말씀드렸듯이 정관은 협동조합 기본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을 제대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이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이 연합회에 있어서 구성들을 다시 크게 쪼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 설립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연합회 같은 게 회원이겠죠. 그리고 이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기관, 협동조합에서 기관이라 하면 총회와 이사회, 임원과 직원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리고 협동조합은 사업체니까 사업과 회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덩어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뭐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뭐 등기 감독,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잘 보실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요렇게가 중요 부분인데 바로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한다. 예, 앞서서 필사 규모하고 똑같죠. 근데 이 구조가 정관상으로 어떻다? 똑같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1장 총칙 그리고 2장은 조합원 부분 그리고 3장이 출자와 경비 부담 및 적립금인데 저는 이거를 사업 파트라고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4장 총회와 이사회, 5장 임원과 직원, 이게 아까 뭐라고요? 기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업에 6장 사업과 집행, 그리고 7장 회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되게 이제 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똑같죠. 예,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1장의 총칙하고 2장의 조합원 부분을 공통의 필요라고 뽑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조항들은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1장 총칙에서 우리 협동조합의 목적, 그리고 조합은 조합원한테 어떤 책무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 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2장 조합원 부분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은 어떠한지, 그리고 조합원의 책임, 뭐 출자금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탈퇴와 제명,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개 조항만 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협동조합 이름 외에 2조에서 뭐뭐를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인데, 요거는 이 자율과 독립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도 그렇고요. 정관에도 협동조합 7원칙이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을 읽으면은 협동조합 7원칙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이게 행정적으로는 이 2조 목적하고 61조 사업의 종류를 합쳐가지고 등기부상 목적사항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의 학교협동조합의 목적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서 1번 구성원의 복리 증진, 2번 상부상조, 3번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예, 이런 거를 기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요.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4번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5번 복지 실현, 조합원의 복지 실현이겠죠. 6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네, 이렇게 6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이제 비슷해요. 근데 문구들이 조금씩 다르죠. 뭐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 연계한 시민교육, 그리고 폭력 없는 교육 환경 개선, 그리고 건강한 먹거리 교육, 예, 이렇게 3가지, 그리고 끝으로 구성원의 복리 증진, 그리고 학교 및 지역사회 공헌, 예, 이렇게 목적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협동조합의 정관상 목적은 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은,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좀 재미난 게 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조합원의 의무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은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을 또 받아야 되죠. 예. 근데 또 조합도 이렇게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협동조합 7원칙 중에 5번째였죠. 그리고 협동조합 간 협동 7원칙 중에 6번째죠. 그래서 7번째는 지역사회 기업, 네, 이렇게 돼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은 그 뒤에 나오지만 사업의 종류에 있어서도 5, 6, 7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은 이러한 조합원에 대한 교육,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이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사업에 돼 있고요. 조합원의 자격,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 7원칙 중 첫 번째, 자발적인 가입과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죠. 근데 누구나 다 받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일정한 취지에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자금을 낸다라든지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또 못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아, 그리고 이 부분은 뭐 학생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협동조합은 유한회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유한 책임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채가 이제 조합의 자본으로 다 갚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즉시 이제 파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뭐 탈퇴는 이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는 당연 탈퇴는 맞고요. 요 조항도 조합원들하고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네, 이거를 제명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용을 참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은 조합원이 조합에 의미가 없겠죠. 서로 간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예, 뭐 해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뭐 극히 드물지만은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뭐 계속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이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런 경우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근데 제명을 하려면은 일정한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뭐 총회 개최 10일 전에 제명 사유를 조합원한테 알려야 되고요. 총회에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제명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협동조합에서 이 제명 조항을 쓴 경우는 못 봤어요. 근데 이런 취지는 서로 알면 좋겠죠. 예,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까지 우리가 조합원을 포용하고 가지는 못한다. 자, 뭐 조합원 가입 신청서, 뭐 이렇게 설립 취지와 정관에 동의를 했고 출자금에 관한 설명도 들었고 이제 여기 나오죠. 뭐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겠죠. 조합원으로서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네, 이런 부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금방 넘어가죠. 예, 1장, 2장을 후루룩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파트에 해당하는 3장 출자와 경비 부담 및 적립금, 6장 사업, 7장 회계 부분인데 조문이 많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요. 출자와 경비 부담 및 적립금에서는 뭐 나머지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 이제 18조 출자 네, 부분, 그다음에 이제 법정 적립금, 네, 요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장은 이제 사업의 종류를 잘 써놓으셔야지 나중에 이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은 넣어놓으셔도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장 회계 관련해서 이제 결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협동조합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출자금은 한 조합원의 출자자 수는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를 우리가 그 아이들하고 시험을 볼 게 아니니까 이 3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의미를 아는 게 필요하겠죠. 어떤 의미냐?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출자금을 냈을 때 그 사람이 빠지게 될 경우에 협동조합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협동조합은 어때요? n분의 1 정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출자금도 균등하게 내고 참여도 균등하게 해야지만 협동조합의 어떤 민주적 운영 그리고 협동조합의 실질적인 경제적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법정 적립금, 이 회계연도 말에 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예, 잉여금이 출자금 납입의 3배가 될 때까지는 잉여금의 10% 이상은 의무저축을 해야 됩니다. 의무저축. 근데 뭐 3배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뭐 거의 매년 10%는 예, 의무저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의무저축은 마지막 순간까지 안 쓰는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손실금 처리에 나오는데요. 자, 그리고 임의 적립을 할 수 있다. 보통 한 10% 이상 이제 임의 적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협동조합은 뭐 배당을 하지 않으니까 잉여금이 남았을 때 임의 적립까지 뭐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이월을 하는 형태인데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선택적인 저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택적인 저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립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나오네요. 손실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취지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은 일정하게 이렇게 자본을 잘 갖춰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학생들하고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가 집행, 이 사업의 종류에다가 우리가 혹시라도 나중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넣어놓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반 협동조합은 그냥 사업의 종류 쭈루룩 돼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때요? 주 사업하고 기타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은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 주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은 우리는 이제 지역 사업형이고요. 자, 그리고 요런 아까 말씀드렸죠.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협동조합 간 협동, 지역 사회를 위한 사업. 즉 협동조합 7원칙 중에서 5, 6, 7이 이렇게 표준 정관상 거의 필수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개 예시를 좀 봐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주 사업으로서 뭐라고 돼 있느냐? 학교 교육 지원 사업, 학생 건강 증진 사업, 네, 학생 교육 복지 사업.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생 조합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 그다음에 이제 건강 증진 교육 복지 하면은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주된 이제 매점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기타 사업은 그냥 요 세 가지 의무적인 사업들 이런 것만 이제 놔뒀습니다. 조금 더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지역 사업형이라고 되어 있고 수입 지출 예산서 및 사업 결과 보고서상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이러한 주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학생 및 조합원의 복리 증진 사업. 네, 좀 익숙하죠. 이거는 이제 앞서서 그 협동조합 아까 목적 예시로 했던 두 번째 이제 경우에 그 학교의 사업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등기부상 목적사항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2조 우리 협동조합의 목적하고 이 60조 사업의 종류를 합쳐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용이 대동소이하게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기타 사업으로 특이하게 친환경 먹거리 산지 체험을 위한 도농교류 사업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여기에다가 이제 이따가 잠깐 뭐 정관 끊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은 또 학교별로 어떤 특수한 사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그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 아닌 자한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리고 이 협동조합은 이 매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외부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여기 조합원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학생 구성원 그리고 학교 방문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특별히 그게 큰 문제는 안 되긴 하죠. 네. 자, 그리고 사업 계획하고 수지 예산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다? 미래. 다음 회계연도를 이제 준비하는 거고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과거에 대한 건 어때요? 네, 결산 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 보고서. 네, 이런 게 총회에서 둘 다 승인이 돼야 됩니다. 네, 총회 의결을 거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하고 수지 예산서는 이사회에서 이제 작성을 하고요. 이 감사 보고서는 감사가 이제 작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계를 알아놓으시면은 좀 편하시겠다 생각을 하고요. 뭐 회계연도는 학계 회계연도에 맞춘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죠. 자, 여기 나왔죠? 결산 보고서를 감사한테
제출을 한다. 예, 바로 나왔네요. 결산 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 과거의 겁니다. 이거는 승인을 받고 앞에 사업계획서하고 수지 예산서는 이사회에서 이제 미래의 걸로 그렇게 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손실금 발생하면은 이 넘어왔던 그 전년도에 남아서 넘어왔던 미처분 이원금에서 이제 까먹고요. 그다음에 임의적립금 까먹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무저축 법정 적립금에 까먹는다. 그리고도 이제 손실이 있으면 어때요? 다음 회계연도로 이 손실을 떠넘기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 왔습니다. 네, 간단하죠. 이 4장, 5장 모임에 대한 부분은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사실은 눈여겨볼 조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강약 조절을 하면은 4, 5장도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는 뭐 아시는 분 다 익숙하지만은 또 이 강의를 또 녹화해서 다른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총회 전체 조합원들이 모이는 회의, 총회의를 줄여서 총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관, 그리고 중요한 조합원의 제명, 네, 그리고 각종 승인 안건들을 이제 하고요. 이사회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집행, 그다음에 총회에 상정할 여러 안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규정, 예, 정관하고 규약은 총회, 규정은 이사회라고 그랬죠. 여기까지가 이제 필수적인 의결 기관이고요. 이거는 이제 법상 꼭 필요하니까 없어서는 안 되고, 운영위원회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학교협동조합은 어때요? 학생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꼭 두시는 게 좋아서 학생 분과위원회를 교육위원회, 뭐 홍보위원회, 뭐 사업위원회 등등등으로 쪼개가지고 학생들이 최대한 여기서 교육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나눴었죠. 자, 그래서 이 총회와 이사의 부분은 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조금 많아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조항들이 그 한 조항 정도씩만 보거나 제목만 봐도 되는 조항들이 많이 있으니까는 금방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총회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어때요? 이사회 관련된 내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총회는 어떠한 형식이 있고 어떻게 소집이 되고 어떤 의결 사항을 갖느냐 예,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결은 어떻게 되고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사회는 좀 더 간단합니다. 이사회, 이사회 의결 상황 그 다음에 의사록 작성 네, 이렇게 일종의 총회에 대한 개념 정의 그 다음에 진행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사록 작성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임원과 직원은 임원이라 하면은 이사장, 감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그 구성이 되는지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임원의 임기까지 이사 관련된 부분까지 그리고 감사 그리고 임원의 의무와 이제 일종의 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게 운영의 공개,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기부금의 공개. 후원을 받으려면은 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되니까 이 조항은 굉장히 좀 요즘에는 꼭 들어가는 조항으로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의 임면, 네, 이렇게 조항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좀 중요한 조항만 보면요. 음, 보시면은 200인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의원 총회를 하죠. 네, 예전에는 학교 협동조합 중에서 이제 200인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총회, 그리고 안건이 생겼을 때 하는 임시총회인데 이 경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 임시총회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급하게 변경해야 될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임원이 이제 그 결혼이 생긴 경우, 임원이 그만두게 돼가지고 새로 임원을 선출해야 되는 경우에 또 이렇게 임시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총회 의결 사항하고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구분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대체로 어떻다? 안건에 대한 승인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서 만든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그리고 감사가 주되게 하는 결산 보고서, 여기에 대한 감사의 의견, 여기에 대한 승인, 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정관 앞서서 얘기했죠. 규약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임원, 네,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볼 거는 조합원의 제명과 이에 따른 출자금 환급도 총회 의결 사항이지 이사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출자금 환급을 할 때 그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총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다음 회계연도 총회 이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9월 달에 우리가 그 제명이나 예, 탈퇴라고 보는 게 낫겠죠. 제명보다. 예, 탈퇴한 조합원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언제 받아가느냐? 만약에 이제 3월 달에 총회를 하게 되면은 내년 3월 이후에 이제 받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세보증금처럼 그 즉시 받는 금액은 아니다. 근데 또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또 기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이렇게 그 출자금을 환급하기보다는 내지는 행정적으로 학생들이 졸업하고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은 기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이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특수한 특별 의결 사항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표기한 거예요. 정관의 변경, 조합원의 제명, 그 다음에 출자금 환급. 네, 이런 상황들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돼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자, 넘어가서 이것도 굉장히 학생들하고 얘기해 볼 만한 우리 협동조합의 중요한 원칙이죠. 우리 협동조합은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어떻다? 출자 자수와 관계없이 사람을 기준으로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고권을 갖는다. 바로 이 의결권과 선고권이 뭐예요? 조합원으로서 권리인 거고, 아까 조합원으로서 의무는 뭐다고요? 출자금을 내는 거하고 우리 협동조합에 이용하는 것, 요거는 일종의 우리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50명이 이제 조합원이 50명이다.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니까 26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대리를 한 사람당 하나씩 해도 13명은 실질적으로 그 총회 회의장에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총회 의사록은 뭐 창립 총회 때도 이걸 눈여겨봐야 되지만은, 이 의장하고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명 이상이 기명 날인 서명한다. 근데 뭐 대체로는 창립 총회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사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간인을 해야 되잖아요. 간인을 또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 인감도장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을 뭐 받고 혹시라도 이제 총회 의사록이 또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 조합원보다는 이사가 기명날인 서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사회에서는 앞서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 총회에서 결정된 상황들을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건들을 만들고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해서 임명 승인을 합니다. 똑같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여기는 뭐 특별 의결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좀 눈여겨볼 거는 이사의 의사록은 총회랑 달리 참석 이상 전원이 기명 날인 서명하도록 원칙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이사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꼭 그 타이핑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이사회 할 때마다 이렇게 연필은 좀 그러겠군요. 지우니까 볼펜 정도로 간략하게 그 주요 안건하고 결과를 해서 여기다가 다들 이 참석하신 분들
다 기명 날인 서명해가지고 보관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오해도 없고 웹 그 조합원들한테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원의 정수, 뭐 보통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여기를 조금 요즘에는 뭐 20명 내외까지도 뭐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사들이 뭐 대여섯 명 정도? 네, 근데 학생 이사, 뭐 지역 주민 이사까지 해서 한 10명 이내도 되기도 하니까 뭐 10명이나 15명 이내 정도 하면 좋겠고 1명 이상 2명 이내. 뭐 근데 실질적으로 감사는 1명이 뭐 하죠. 그래서 임원의 정수를 이제 표기하는 거고요. 뭐 이사회 추천에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이렇게 이사 감사로 할 수 있다고는 돼 있는데 감사는 이 경우에 좀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뭐 회계사나 세무사분을 이렇게 감사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혼이 손을 드셨네요. 잠시만요. 자, 잠깐만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잘못 누르신 건가? 그런가 봐. 네. 그러면은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결혼이 발생한 날로부터 뭐 2, 3개월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정기총회 전에 결혼이 발생하면 임시총회를 또 해야 되니까 아까 이 총회 임원 그 선출은 총회에서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총회 전까지는 참으셨다가 이렇게 그만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혹시라도 이 임원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뭐 몇 명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법상 3명 이상이니까 법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는데 퇴임한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으로서 권리 의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결혼으로 선출된 임원은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전임자 임기 종료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우리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2년 동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 9월 이게 그쵸? 지금 9월 달에 그만두더라도 어때요? 새로 선출된 사람은 2021년 12월까지 임기가 있고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조합원의 이사장을 이제 겸직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거는 더 하고 싶지도 않으시니까 네, 그렇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고 감사는 연 뭐 보통 1회 이상, 네, 2회 이상으로 해놓으면은 2회를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1회 이상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산 보고서를 총회 7일 전까지 감사한테 제출하면은 감사 의견서를 이렇게 정기총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회는 미래 걸로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 그 뭐죠? 예산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 과거의 걸로 결산 보고서와 이제 감사 보고서가 있다 얘기를 드렸고요. 임원이 너무 고생도 많이 하지만은 그 임무를 게일리해서 조합이라든지 내지는 제3자한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또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닌 한 자도 찬성한 걸로 봐서 같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임원이 이사회 때 이제 결정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임 임원 외에도 임원의 어떤 그 여비 이런 거에 실비 변상도 원래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봤고요. 학교협동조합에서.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죠. 요거가 이제 조금 더 하고 쉬면 되겠네요. 자, 운영의 공개랑 이제 기부금의 공개인데, 우리 조합은 어때요? 정관규약 규정, 그 다음에 총회 의사록, 회계장부 여기까지는 다들 좀 많이 하시는데 조합원 명부를 잘 비치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비치를 해야 되고요. 감사는 이제 이런 서류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결산 보고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다음에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뭐 다 이거를 해야 되니까
출자금 납입 이건 일반 협동조합 경우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런 부분들을 다 경영 공시를 한다. 근데 규약 규정은 원래는 여기 게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만들어 있어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여기도 사업 결산 보고서, 결과 보고서, 활동 상황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말씀드렸듯이 기부금 이런 공개를 조항을 꼭 넣어가지고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이렇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임명은 어디서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한다. 총회 의결 사항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0분이 이제 지났고요. 조금 여러분들 그 협동조합별로 있는 사업의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정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10분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은 5시 지금 12분이니까 5시 22분에 네, 두 번째 시간 할게요. 네, 충분히 쉬시고 또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 선생님, 강의, 네, 네, 저기 수정사항 있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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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조 법정 적립금에서요. 네. 잉여금의 100분의 30이에요. 100분의 10이 아니라. 아, 그거가 그 정관에 지금 그렇게 돼 있으시나 보다. 표준 정관에는 그냥 10으로 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표준 정관에서 더 정관에 높게 아니 하셔도 돼요. 표준 정관에 네, 30이에요. 저기는 그래요? 사회적 사회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은 30으로 돼 있나? 30이고요. 일반 네. 협동조합 10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렇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쉬었다가 이따 뵐게요. 네. 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그 다시 정정했듯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정 적립금 30%더 많이 적립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혹시 다른 학교 협동조합들 뭐 우리 사업의 종류에 좀 독특한 게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을까요? 우리 정성호 선생님네는 뭐가 이렇게 똑같나요? 똑같으시고. 네, 박선준 선생님은 또 특성화고니까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매점 협업이랑 다르니까.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목적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업의 종류에 어떤 게 들어가 있으세요? 저희는 네. 그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항목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거든요. 목적에. 창업활동 지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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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것만 다르고 네. 그다음에 일단 시작은 그 건강한 먹거리로 건강한 시작해서 매점도 같이 하니까. 네. 그러네요. 네. 그러고, 혹시 장유수 장님 그 도서 사업할 때는 특별히 여기 사업의 종류에 딴 거 안 넣어도 되나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네. 학생 복지 사업으로 되게 넣어서 그걸로 네, 하면 되겠군요. 네, 네. 그런데 음. 되게 이제 매점 사업 안에 포함되기도 하니까 그 소도매로 보통 하고 있어서 그렇게 놓고 대신 사업자 등록증에만 도서를 따로 넣어야지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정관상으로는 좀 더 포괄적이니까 그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에는 이렇게 도서 근데 사업을 꼭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요즘에는 전에하고 다른 거는 저희가 얘기하면 다 그래도 사업자 등록증을 해주셨는데 네. 요즘에는 등기상의 목적이 있잖아요. 네. 목적에 우리 목적하고 사업의 종류를 넣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종류를 좀 구체적이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증에 안 넣어줘요. 업태로. 좀 더 조심해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네.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정관 변경이 필요한 곳들은 그런 거 좀 유의하셔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 구입까지는 꼭 넣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하니까 뭐 교복 판매도 넣으시면 학생복이라고 그러나요? 활동복 판매 이런 것도 넣으시면은 필요하면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 회의록 갖고 가면 되니까 꼭 그것까지는 또 정관 되는군요. 변경이 안 해도 네.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는 필요하지만 그 나중에 만약에 사업 변경이 아주 큰 게 아니라면 도서 정도는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회의록을 갖고 가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는 음, 정관 변경까지는 안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관 변경 가면은 너무 힘드니까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또 연달아서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 아이고, 네, 이렇게 화면이 네, 요거를 뭐 우리가 보이시죠? 우리가 이거를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 창업 관련한 사업 계획서 작성까지는 뭐 그런 정도는 하지는 않을 테니까 대체로 핵심 사항들 부분만 좀 같이 검토를 해보죠. 일반적으로 처음에 이제 요약이죠. 요약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사업 개요 개괄. 요거는 뭐 그 나중에 그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바로 이제 사업 필요성 및 목적.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 정관 2조, 예, 우리 정관상 우리 학교협동조합의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목적 이런 거 이제 충분히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사업 추진 전략 및 목표를 보통 많이 쓰는데 뭐 이런 거는 그 너무 어렵게 느끼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이제 고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판매를 할 건지, 판매 방안, 뭐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요거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이 판매 방안에 뭐 이렇게 지역사회와 연결 부분까지도 같이 쓰거나 뭐 꾸러미 이제 판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뭐 가서 장터를 한다거나,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포스터라든지 아니면은 학생 조합원의 날이라든지, 요즘에 또 많이 하는 일일 창업대회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합원을 더 늘리고 판매를 더 촉진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많이 어렵죠. 사업 예산 편성안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요것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손익계산 추정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떠올려 보시면은 일단은 매출을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야 되고요. 뭐 이거는 뭐 정답을 쓰는 건 아니니까 뭐 대략적으로 하루에 뭐 10만 원 정도 뭐 판매가 되겠다. 뭐 그러면은 뭐 한 달이면 너무 적긴 하네요. 한 달에 뭐 25일에서 250만 원. 뭐 그러면은 1년으로 하면은 너무 적게 됐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그 단위를 나눠 가지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뭐 매점 사업,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또 여기 뭐죠? 영상 촬영 사업, 뭐 그다음에 어떤 지원 사업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매출이 있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원가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지출로서. 그다음에 이제 판관비에는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인건비 그런 부분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학교협동조합은 교육비도 이제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교육비, 홍보비, 뭐 회의비 이런 식으로 좀 적어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요것도 일종의 학생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다 하면 어려우니까 뭐 조별로 나눠가지고 뭐 매점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교육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나눠가지고 합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좀 더 많이 어렵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쿱.go.kr로 가셔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다른 학교협동조합들 경영공시 자료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학생 수가 저 정도 되면은 뭐 매점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매출이 나는구나. 그리고 그 판매비와 관리비에 이런 항목들을 우리가 넣게 되는구나. 금액은 대략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사업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겠고요. 뭐 기대 효과는 앞서서 썼던 목적이랑 뭐 비슷하겠죠. 뭐 학생들의 건강 증진, 그 다음에 민주시민, 뭐
로 이제 양성 민주시민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사업 예산을 할 때 좀 나눠가지고 주 사업이랑 기타 사업을 나눠서 또 쓰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 사업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 사업 예산 편성 안에서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주 사업하고 기타 사업을 나눠 놓으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 이제 사업의 종류 해놓으셨던 것 중에 기타 사업으로서 교육 사업, 뭐 협동조합 간 협동 사업,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기여 사업 이런 부분들도 같이 꼭 넣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렇게 뭐 이 부분 가지고 문제되지는 않지만은 뭐 이렇게 심사를 할 때, 실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보이겠다. 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모의 창립 총회인데 뭐 창립 총회나 뭐 정기 총회나 똑같은 과정을 이제 거치죠. 그래서 7일 전에 이 총회 개최 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샘플로 보시면은 글자가 굉장히 작게 돼 있는데 뭐 이런 서류들은 그 저기 뭐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기재부에 앞서서 얘기했던 쿱.go.kr 그런 데 가시면은 이런 양식들은 이렇게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뭐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 양식의 하나하나에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좋겠고요. 이런 양식들은 또 그 일종의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비롯해서 중간 지원 조직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채워 나가게 되니까 대략적으로 흐름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립 절차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 어때요? 발기인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뭘 작성한다고 했죠? 사업계획서하고 정관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립 동의자를 모집을 해서 이렇게 창립총회를 가는데 먼저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가정통신문으로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학교 홈페이지에다가도 이렇게 올려놓고 내지는 이렇게 전지로 뽑아가지고 학교 복도 이런 데다가도 붙여놓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한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조합에 대한 홍보, 예, 그리고 조합원을 추가적으로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또 수단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의결사항은 여기 작게 돼 있어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발기인이 한 정관, 그리고 사업계획하고 예산, 네, 요 두 개가 핵심적으로 하고요. 임원을 또 선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사항은 혹시 이 설립하기 전까지 뭐 회의비라든지 여타 경비를 썼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창립 총회 때 승인을 받는 거죠. 이 금액을 이렇게 썼다는 거를 확인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창립 총회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미 그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샘플 같은 게 올려져 있어서 그래서 고스란히 여기에다가 내용을 채워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총회 개최 공고일, 일시 및 장소, 그다음에 이제 참석자, 제적 설립 동의자는 몇 명이고, 그러면 이제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쭉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사록 공증을 하려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변호사가 참관하는 공증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초탁 공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또 일정 수 이상 여기서 그 조합원들이 참석했다는 걸 볼 수 있도록 대체로 이제 과반수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과반수 출석을 보일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되니까 이 처음에 조합원 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은 부분도 있겠다. 예,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단순히 이제 서류를 하나 또 챙긴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시나리오를 쭉 이렇게 같이 학생들하고 진행을 해보는 게 또 하나의 민주시민 교육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너무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하기보다는 몇 가지 안건들은 좀 챙기면서 좀 자유롭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의사록은 좀 따로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실제 내용 과정은 좀 더 축제 가깝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창립총회나 이런 때 공연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정기총회 때도 그렇고, 또 학생은 학생대로 이렇게 자기네들 활동 보고를 하고, 또 학부모 교사들도 나눠가지고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많이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지는 총회를 일종의 그 조합원의 날하고 겹쳐가지고요. 뭐 일종의 또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너무 총회를 딱딱하게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회 안건, 여기 크게 돼 있는데 제가 괜히 작은 거를 네, 이렇게 했네요. 네, 앞에서 했듯이 총회 안건은 이렇게 돼 있다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 나왔듯이 이사장이랑 그 다음에 이제 3명을 선출을 해가지고 기명날인을 하는데 이 부분은 보통 이사들이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따가 강의를 좀 하고 여러분들 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학교 총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특색 있게 한다 이런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창업 교육 부분인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더 전문적으로 잘 하셔서 이제 제가 참 이렇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기분인데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서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때 그 학생들이 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특정한 사진들이나 내용들을 좀 보여주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 브래들리 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어떤 시계일까 얘기를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 시계는 만져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계인데 이 시계가 개발된 과정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많이 유명한 사례라서 다 아실 텐데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어떤 시각장애인이 시계를 차고 있지만 옆에 학생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시각장애인이 시각을 잃었기 때문에 보통 이 시계를 눌러가지고 뭐 12시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로 시간을 알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시간을 또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각을 잃었고 또 이 청각을 못 쓴다면은 촉각을 이용하는 점자처럼 촉각을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좀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제품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때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패션 시계로 많이 쓰게 되니까 이런 거를 일종의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도 하면서 또 이게 일종의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던 사회 문제를 경제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 즉 사회적 경제 부분이다. 근데 이렇게 할 때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원인, 앞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원인은 시각하고 청각 외에 다른 감각을 활용한 시계가 없었다는 게 원인이었죠. 그래서 이 원인을 통해서 해결책을 발굴해가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이렇게 창업 과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 예를 드는 게, 이건 유니버셜 디자인 예들이고요. 요 가위 굉장히 특이하죠. 이렇게 힘이 적은 그 노약자들이 눌러서 쓸 수 있는 가위라고 그래요. 요것도 일종의 유니버셜 디자인의 한 예시입니다. 요즘에는 그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실은 요거보다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었죠. 1층부터 15층까지. 그래서 15층 누르기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뭐 베리어 프리, 장애인들을 뭐죠? 좀 더 이렇게 장애인들한테 문턱이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요렇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일종의 탁자 같은 거를 올려놓는데 그거보다 어떻다? 이거를 내려놓으면은 키가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유니버셜 디자인.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창업 과정의 한 아이디어. 학생들도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툭툭 던져두듯이 저는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사례죠. 어느 지역에서 쓰는 그 물통? 바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바퀴처럼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물통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 과정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인류의 오래된 그 발명품인 바퀴를 활용해 보자. 네,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첫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질적인 것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C를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A와 B를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바퀴하고 물통을 결합했을 때 이러한 Q 드럼, 새로운 형태의 아이들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유니버셜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죠. 무지개 잔반 프로젝트라고 해서 잔반이 많이 남았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을 빗금으로 쳐가지고 이 반찬이나 밥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무지개 잔반 프로젝트도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문제 상황, 원인, 해결책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와 학생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빈칸 채우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 해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무지개 잔반 프로젝트 유튜브에서 검색하면은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를 거쳐서 그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죠.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패 사례도 보여줘요. 이것도 유명한 사례죠. 플레이 펌프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았을 때 펌프 역할을 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설비를 만들 때 여기에다 광고판을 해가지고 이 광고 효과를 통해서 기업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다시피 대실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거를 어때요? 애들이 놀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돌려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냥 일반 펌프보다 이게 더 불편해가지고 결국 쓰여지지 않더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시제품을 꼭 만들어 봐야 된다. 이런 설명이 이제 곁들여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요거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1970년대 때 베트남에서 그 기근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굉장히 많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안들이 나왔는데 뭐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다 맞는 얘기지만은 쓸모없는 얘기라고 해서 이제 true but useless 이렇게 TBU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컨설턴트가 이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그러면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 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했더니 이 고구마 뭐 잎이라든지 그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구강작물을 하루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먹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 컨설턴트가 이게 바로 일종의 밝은 점이다. 예, 밝은 점. 그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밝은 점을 발견해서 어떻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확산을 하면은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찰과 이 적용의 가능성, 적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업가라는 말, 앙트러프러너리라 말에는 사실은 이 불어에서 나온 건데 앙트러프랑드라고 해서 뭔가를 시작해보다, 해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른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앙트러프러너십 같은 경우에 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혁신을 창조하고 기존 질서를 파괴해야 하는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렇게 슌페터가 일찍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게 아직까지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기업가 정신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런 기업가 정신을 소개하면서 다만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가는 부분이다라고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적 경제 교육은 기업가 정신 교육하고 민주시민 교육의 결합이다. 이렇게 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지난번처럼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홍은전 선생님 혹시 뭐 정관이라든지 총회 이렇게, 총회를 했을 때 좀 특색 있는 내용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총회를 하나요? 거기 학교에서는? 저희 학교는 총회, 창립 총회 한 번 하고 두 번의 총회를 했는데요. 네.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아, 작년하고 그러셨어요? 올해는 사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또 그러시겠네. 네네, 또 두 번 다 온라인 총회로 네. 진행을 했었고요. 네. 특별한 게 없었고, 특히나 작년에는 학생들이라도 좀 있었지만 올해는 신규 조합원도 조직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죠. 지금 2학기에는 활동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올해를 마무리해야 하나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총회. 좀 어려운 네.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네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학교협동조합들도 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정성원 선생님 문경여고는 총회를 할 때 좀 특색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별로 특색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아니면 창업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네. 창업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저희들 전교생이 저희들은 조합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총회할 때 네. 총회하는 날이 이제 1교시는 총회를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교시는 이제 그 신규 조합원 교육을 했습니다. 1학년들 딱 남겨가지고, 그래서 네. 그때는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하고, 그 정도. 그래도 이렇게 조합원 교육 같이 한다는 것도 굉장히 또 독특한 특색이네요. 네. 그러고 우리 박선준 선생님은 혹시 총회나 창업 교육 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저희는 아무튼 창업을 아예 사업 목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세워놔서 좋은 게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활복, 그 후드 집업이라든지 야구 잠바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봤었고. 디자인을 그럼 학생들이 디자인을 해봤나요? 학생들이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업체를 잘 선정해서 좋은 걸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제올처럼은 못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애들이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그리고 양질의 좀 옷을 구입해서 한번 해봤었고, 최근에 새로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학생증 사업을, 학생증을 이제 전에는 은행으로 이렇게 발급을 받았었는데, 그게 재발급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거 협동조합에서 그냥 맡아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생증 발급 사업도 저희가 이제 뭐 창업 이렇게 해보시겠다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체육 선생님인데 그분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은행 통하지 않고도 학생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 체크카드 기능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신분증을 이제 발급기가 한 200만 원 하더라고요. 카드 발급기가. 그래서 신분증 발급기 하나 사가지고 저희가 디자인 넣어가지고, 저희 학교만의 고유한 디자인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재발행위 가능하죠. 잃어버렸다고 오는 애들은 그냥 협동조합 찾아오면 바로바로 이렇게 발급해 줄 수 있고. 조합원증도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네, 만들 수는 있죠.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려나? 저희는 총회는 항상 이렇게 축제여야 한다, 뭐 이런 컨셉으로 보통 선생님들 한 팀, 그다음에 학생들 한 팀 이렇게 축하 공연 하는 걸로. 작년 코로나 때도 아무 노래 챌린지 그 유행할 시기라서 그 챌린지 돌리면서 뭐 공연 항상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하고 계시네요. 이효욱 선생님 금호고는 또 어떠세요? 저희도 총회는 뭐 특별하게 못하고 다른 선배 조합에서 했던 거 매뉴얼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 교육은 어떠세요? 창업 교육도 지금 2번 진행했고요.
네. 일반 학생들이 참석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했는데 올해는 8월에 축제 때 하려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아, 했는데 못했어요. 못하고 그쵸. 지금 또 네, 코로나 심해질 때고 이랬으니까. 네네 2학기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벌써 10월이네요. 큰일 났어요. 그러네요. 1년이 막 다가고 있어. 네. 네네. 네. 네. 김연아 선생님은 삼각상고는 원래 좀 일일 창업대 이런 거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혹시 노하우 좀 공유해 줄 수 있나요? 2016년서부터 한 18년까지는 네. 19년까지는 어쨌든 외부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문제 해결하는 간단하게 이제 그런 그 교육을 좀 한 다음에 애들한테 그 창업 교육을 좀 하고 문제를 한번 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 후부터 자꾸 축소되는 것 같아요. 10년, 20년은 그냥 아이들이 그냥 그 소소하게 그냥 창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물건 만드는 그 수준에서 한번 했고, 하여튼 계속 그 좀 축소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떻게 파나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어쨌든 팔아본 경험이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쨌든 행사를 접지 않고 19년, 20년, 아니지 20년 하고 올해 21년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좀 창업이라고 할 만한 것보다는 애들이 뭔가 해본다, 시도해본다, 그런 거로 되어졌고, 아트페어는 온라인으로 한번 실시를 해봤다, 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아트페어 같은 경우 경매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좀 비싸지고, 애들이 그러겠네요. 좀 떼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문제 제기를 좀, 이렇게 올해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받았지만, 어쨌든 그 사업은 그냥 유지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은 좀 별로 없고, 수업 시간에 협동조합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이런 것들을 애들이 시도를 해보기는 하지만, 그거를 어떤 실천까지 가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이제 스타트업의 그 계획안을 좀 내서 한 올해 같은 경우 5팀 정도 이렇게 했나요? 뭐 하여튼 많이 했네요.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전교생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학교가 협동조합 학교가 아닌가? 제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때요? 문경여고? 네. 문경여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아예 그게 협동조합 학교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1교시, 그러니까 학사 일정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한 학교가 있었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문경여고 어떠세요? 문경여고. 얘기 들었을 때? 저요? 아니 얘기인데 네네. 전교생이 다 조합원 돼 있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학사 일정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 수업 같은 데서 이렇게 관련된 협동조합 관련된 수업도 하기를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롭죠,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학생들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이사들 몫으로 남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소수로 할 때는 참여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또 전교생이 하니까 이게 또 다들 고만고만 네. 문턱이 낮은 대신에 또 열정적인 학생 조합원이 좀 적은 부분도 있겠네요. 우리 끝으로 정무희 선생님 오랫동안 이렇게 진로교육, 창업교육 많이 하셨는데 좀 이렇게 일종의 노하우 내지 포인트를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이마만 보이면 되게 말씀은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마이크가 안 켜지시나 보다. 네. 어려우세요? 이제 켜지셨다. 네.
창학상고에서 그때 이제 창업가 정신이나 그 문제 해결 디자인 띵킹 이런 거 했던 거를 갖고 그냥 여기는 협동조합이 없으니까 와서 진로 시간에 그대로 문제 해결 디자인 띵킹을 적용한 거를 실제로 해보고 프로젝트를 해요. 프로젝트를 하고 그거 발표대회를 한 3년간 했어요. 근데 여기가 공부를 좀 세게 하는 학교라서 창덕여고가 애들이 어느 정도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뭐든지 열심히 좀 하는 애들이 또 소수로 있어서 걔네들이 또 그 없는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아이디어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나와서 그거를 발표대회 전체 저기까지 했는데 좋았고, 그다음 제가 2년 휴직하고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그 대신 기후위기, 이제 자유로운 주제 갖고 불편한 문제들 찾기를 자기 주변부터 학교, 마을 뭐 다 해서 다양한 주제로 나왔었는데, 올해는 시급한 기후위기를 문제 해결을 이제 학교 차원, 뭐 국가 차원, 개인 가정 차원 이렇게 5개 영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나왔다 안 나왔다 일주일에 1시간 있는 걸 이렇게 하니까 참 몰입이 안 되고, 아이들의 사고가 학교, 학원, 집 이러니까 다양한 활동 경험이 없어서 사고가 굉장히 좁아진다고 할까? 그래서 확장이 좀 잘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아이들이 뭔가 작은 문제라도 한번 협업을 통해서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자기 진로나 이렇게 문제 해결을 풀어가는 그 5단계를 훈련하는 게 진로 교육에도 창의적 진로 교육으로 많이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업과 교육과 그다음에 저는 올해는 이제 환경 문제를 하는 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시험 기간이니까 이제 또 시험 후에 또 이제 아이디어 발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더 그 서울 학교협동조합 차원에서 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학생회사, 독일의 학생회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협동조합들도 조금 더 교육과정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없을까 뭐 이런 거로 지금 그 정책연구 일부 이렇게 제안하고 그거를 좀 하는데, 저도 몰입이 잘 안 되네요. 이것저것 다른 일들에 신경이 쓰여져서 자료들은 좀 번역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실제 현장에서 다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걸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와도 실제 해봐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저도 학교협동조합이 있는 학교가 아니라서 그냥 일반 아이들을 위한 걸 하지만 학교협동조합에서 있는 데서도 지금 문 닫고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아니면 아예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교육 문제를 교육 훈련이나 이렇게 아이들의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잡아서 뭔가 그런 거 극복하는 그런 또 뭔가 서비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학교 개별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으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연수 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개발하지 않으면 전체 학교협동조합들이 자꾸 위축이 돼서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로교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이것저것 해오던 거를 유지시켜보고 발전시켜보려고 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저희 어쨌든 줌으로 이렇게 여러 학교들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학생 조합원 그렇게 좀 서로 뭐 교류하는 자리를 뭐 품 많이 안 들고서 줌으로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각 학교 협동조합 소개도 하고 그런 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그래서 뭐 이거는 너무 막 실무 많이 들지 않고 그 학교 협동조합들끼리 합의가 되면은 뭐 그날 좀 1시간 정도 내서 이렇게 한다거나, 어쨌든 애들끼리 교류를 제일 재밌어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그 수업 마치고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듯이 저한테 주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정관 그 정리한 책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겠고요. 그러면은 우리 진행하시는 연정 이사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네. 연락처는 채팅창에 이렇게 다시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의도 아주 한번 정관이 그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회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 계획 세우는 것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짚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 번 더 복기가 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8강 마지막 강인데요. 우리 지금 센터에 계신 장지연 컨설턴트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학교협동조합 운영 기초라는 제목으로 1년살이 계획에 대한 것, 그리고 조합원 관리와 사무국의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 짚어주시는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 8강을 마지막으로 모든 교원 강의 거의 한 달 동안 진행했던 강의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유종의 미를 위해서 다음 시간까지 마지막 8강까지 출석 부탁드리고요. 오늘까지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